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선진입니다. 자, 이번 주 또 시황 영상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제목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물론 뭐 저는 이제 매 시황에서 항상 좀 중요한 지금 중요한 좀 이벤트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는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제가 최근 들어서 보지 못한 시그널을 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뒤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여기 이탈리아 속담을 제가 써드렸죠. 기다림만으로 사는 사람은 굶어서 죽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뒤에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시황 영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고용지표거든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근데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면 딱 요런 느낌이 들거든요. 무슨 느낌이냐? 요렇게. 그러니까 요 그림 많이 보셨죠? 어떤 사람은 이걸 오리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토끼로 보거든요. 이게 딱 지금 이번에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냐?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지표 같은 경우 이번에 실업률은 올랐어요. 근데 신규 고용은 늘었습니다. 물론 뭐 신규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시장 컨센을 많이 상회를 했다라고 해서 좋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 컨센이 이건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전월에 어찌 보면 이 고용 지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수정이 돼 버렸잖아요. 전월이 뭐 31만 건이 넘어 버렸으니까 31만 건이 넘었는 상태에서 거기서 갑자기 예상치가 20만 건인데 여기서 26만 건이 나왔다는 건, 이건 예상치는 의미가 없었어요. 이번 이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 그럼 결국에는 요것만 보더라도 지난달에도 굉장히 괜찮았네. 이번 달에도 괜찮았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난달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거예요, 사실. 예. 어쨌든 근데 실업률은 또 올랐다. 누구는 이걸 가지고 신규 고용이 늘었으니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게 고용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실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꽂아보면 저는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시장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많은 분들이 근데 좀 그러니까 의문을 갖게 하는 지표가 이거긴 한데요. 왜냐하면, 아니, 야, 신규 고용이 늘었는데 왜 실업률이 올라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사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럽니다. 뭐냐? 요건 요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고용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기업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게, 야, 너희 이번 달에 얼마나 사람들 뽑았니? 라를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를 취합을 합니다. 요걸 취합을 하고요. 반대로 실업률 같은 경우는 가게에 물어봐요. 너 여전히 너 회사 잘 다니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은 가계 조사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고용은 이제 기업 조사다 보니까 이게 오차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나이 든 사람들을 구조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희망퇴직 같은 걸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한 40만 명 정도를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새롭게 이제 신규 고용을 한 20만 명을 했어요. 그러면 조사에는, 이 노동부 조사에는 20만 명이 신규 고용된 거지만 실제로는 40만 명을 잘랐으니까 실제로 그 회사는 20만 명이 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규 고용만 늘어났다는 걸 가지고 고용 시장이 좋아졌다고 보면 안 되고요. 실제로 가게에서 어떻게 느끼냐? 실제로 잘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죠. 신규 고용이 26만 건이 늘어났지만 가계 조사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의 33만 명 정도가 잘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고용은 준 거죠. 실제로 신규 고용은 엄밀히 따지면 준 겁니다. 고용 시장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럼 요걸 본다면 고용이 좋은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특히 여기 세부 사항을 봤을 때 노동 참여율이 줄었거든요. 0.1%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동 참여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내가 노동시장, 그러니까 일반 이제 이 노동자들이 내 이제 일하러 나갈래라고 해서 일자리를 실제로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계에 이 포함되는 사람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통상적으로는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져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노동 참여율이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아졌어요. 노동 참여율이 마이너스 0.1인데 실업률이 0.2가 올랐다는 건 실제로 보면 마이너스 한 그러니까 실제로 실업률은 0.3% 정도 올랐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고용 자체는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질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풀타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정규직들은 많이 구조조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파트타임이 많이 늘은 거죠. 임시직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고 그럼 고용의 질도 떨어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뭐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메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사실 뭐 아마존 그 아마존이 또 서비스업 관련 쪽에 고용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도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감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지금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 앞으로도 고용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거는 결국엔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배드 이즈 굿인 거죠. 아 고용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연준이 피봇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또 높인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이제 11월 FOMC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파월 의장은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결국에는 성명서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 성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명문을 본다면 이 시차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 이제 레깅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고용이 실제로 좀 꺾이고 있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 그렇다면 연준이 여기서 이제 피봇을 할 수 있는 할 수도 있는 이제 어찌 보면 명분이 조금씩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는 좀 지금까지는 연준이 레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걸로 내가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비판이 많았죠. 백밀러 보고 자꾸만 이제 통화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바꿨어요. 시차도 감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고용은 점차적으로 꺾일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연준은 조만간 피봇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조금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여지는 높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물론 중간중간 변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연준이 만약에 이 시차와 관련된 부분에 언급이 없었다면 이거는 뭐 또 하루 이틀 정도 재료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쓸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이제는 그 레깅을 좀 인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좀 중요한 지표다. 제가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했던 거는 요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물론 이번에도 임금 상승률 자체는 올랐어요. 임금은 올랐지만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확연하게 지금 임금 상승률이 꺾이고 있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지금 위에서 완만하게 꺾이고 있다는 거. 이거는 결국에는 CPI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좀 이번에 중요하게 봤던 건 이겁니다. 뭐냐면 빅스 지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보이시죠? 잠시만 제가 옮길게요. 자, 이렇게 하면 빅스 지수인데요. 야, 빅스 지수라는 거 뭐 제가 뭐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시죠? 그 공포 지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변동성 지수다. 근데 이 변동성이 상방에 대한 변수가 아니라 하방에 대한 변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픽스에는 풋옵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밑으로 얼마나 떨어질 거에 대한 베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거의 잘 안 나오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빅스의 다이버전스가 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시장이 원래 S&P 500이 오르면 빅스는 떨어지고요. S&P 500이 떨어지면 빅스는 올라요. 그런데 요 날이죠, 요 날. 요 날, 요 날. 요 빨간색이 있었는 양봉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S&P 500이 거의 3% 가까이 빠진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 상승폭이 좀 별로 안 컸어요. 원래 빅스는 보통 지수 곱하기 한 2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수가 1% 하락하면 빅스는 최소한 2에서 3% 정도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는 지수 정도만큼만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다음날 1%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어요. 3%나. 3%나 떨어졌어요. 이거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게 다이버전스가 나온 거거든요. 신호가 완전 반대로 나온 건데 왜 그러냐면 어 지금 이 빅스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빅스 지수 여기 있죠. 예를 들어 빅스가 30이다 하면 이거를 계산을 하는 방식은 그뭐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스를 100분율 해서 빅스 100분율에 예.
루트 12를 나누기 한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값에 대한 이 값이 한 달 후에 이 S&P 500 하락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예측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베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답을 이야기 드리면 3,400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후에 S&P 500이 3,400까지 떨어질 거라는 베팅이 많다는 건 이 지수 때는 이쪽이 많이 했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여기거든요. 그럼 3,400이니까 지수 정도로 본다면 여기서 여기가 나겠죠. 한 이 정도.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한 8에서 한 9% 정도 빠져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건 거예요. 아니 여기서 한 달 안에 이 3,400까지 안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 정도 떨어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 시간은 계속 지금 지나가잖아요. 옵션이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곱하기 시간이에요. 곱하기 만약 시간이 아무리 앞이 커도 시간이 0이면 뒤에 곱하기 0이라서 그냥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빨리 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야 이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려면 막 3% 4%씩 빠져야지 저 3,400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1% 빠져가지고 한 달 안에 언제 올라가겠냐는 거, 언제 도달하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빅스가. 근데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나왔다라는 건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하방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바닥인데 더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하방에 대한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상승 추세로의 완벽한 전환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제 바닥이 좀 공고해지겠다. 공고해지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 저는 발견이 되고 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원래 제가 강세론자였다가 8월 CPI를 보고는 신중론자로 바뀌었는데 저는 지금 이번에 빅스 지수의 다이버전스를 보고 저는 또 바꿉니다. 저는 다시 원래의 제자리인 강세론자로 저는 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속담을 썸네일에 적어 드렸잖아요. 기다림만으로 사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요 이제 애널리스트 중에 한 사람 댄럽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 CNBC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모든 투자자들이 루비니화가 됐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약세론자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강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거의 대부분 약세론자가 많습니다. 특히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든 언론에 나오시는 분들이 강세론자를 잘 안 나오잖아요. 왜? 강세론자 나오면 다 욕먹으니까 잘 안 나와. 그리고 지금 계속 약세론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투자 분위기가 약세론이 강한데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하락을 내가 채바닥에서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굉장히 그게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 들어요. 몰라요. 그 약세론자들이 예를 들어 나스닥에 예를 들어 뭐 10,000포인트 간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10,000포인트에서 매수하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분들은 7,000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7,000 가면 7,000에서 그러면 사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5,000 간다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바닥을 자꾸만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반등 나온다면 그러면 진짜 포모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뒤늦게 막 높은 자리에서 사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인내했던 거, 하락을 인내했던 게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최바닥은 지금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봤을 때 지금 가격대라면 바닥권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조금 자신감이 없었다. 근데 바닥권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조금은 제가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조금씩 강세론으로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의 수급도 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막연하게 지금 약세론에 빠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시그널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혹시라도 중간중간 많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시장이 또 변화되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어, 이번 주는 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CPI 지표도 있기 때문에 뭐 그때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데 뭐 지금 제가 강세론자들라고 했지만 시장이 변화가 되면 물론 바뀔 겁니다. 바꾸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캐시메이커를 보시는 우리 메이커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강세론자였다가 이런 이유로 신중론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렇게 지금 한 2달, 석 달 정도 갔다가 지금은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강세론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사족을 많이 달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이야기가 뭐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봤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메이크 머니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십시오.